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죄수의 번민 게임하고 사슴사냥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후반부에는 그 두 게임을 한국의 남북 관계에 적용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모두 죄수의 번민 게임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남북한이 모두 사슴 사냥 게임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죠. 뭐 이외에도 우리가 이처럼 남북한이 비타협적 선호, 서로를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남한은 뭐 죄수의 범인 게임 선호를 가지고 있던데 북한은 사슴 사냥 선호. 또 거꾸로 북한이 죄수의 범인 게임 선호를 가지고 있는데 남한이 사슴 사냥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뭐 등등을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겠죠. 시간에 살펴보지 않은 게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대문자로 써 있는 거는 남한의 보상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는 이제 북한의 보상값. 그리고 DC, DD, CC, CD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보상값이 있는데 이제 앞에는 남한의 선택, 뒤에는 북한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DC라는 보상급은 남한은 D, defection, defection, D-E-F-E-C-T-I-O-N. 남한은 배신했는데 북한은 C, cooperation 을 했을 경우에 남한이 얻게 되는 보상값. 그러면 DD는 남한이 배신했을 때 북한도 배신하면 남한이 얻게 되는 보상값. CC는 남북한 모두 협력했을 때 남한이 얻게 되는 보상값. CD는 남한은 협력했는데 북한이 배신했을 때 남한의 보상값.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보상값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small dc는 북한은 배신했는데 남한이 협력했을 때 얻는 보상값. DD는 둘 다 배신했을 때 북한이 얻는 보상값. CC는 둘 다 협조했을 때 북한이 얻는 보상값. CD는 북한은 협력했는데 남한이 배신했을 때 얻는 북한의 보상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북한 모두 비타협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남한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북한이 협력했는데도 남한이 배신했을 때 가장 큰 보상값을 얻고, 가장 낮은 보상값은 남한은 협력했는데 북한이 배신하면 남한은 가장 낮은 보상값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중간에 있는 두 보상값 중에서 어떤 게 보상값이 더 높냐면 둘 다 배신했을 때가 둘 다 협력했을 때보다 더 높은 보상값을 얻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범민 게임하고의 차이는 바로 요거죠. 이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보상값. 죄수의 범민 게임은 둘 다 협력했을 때가 둘 다 배신했을 때보다는 부담감이 더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호 협조를 통해서 더 사회적으로 나은 상태를 얻고 싶은데 둘 다 배신하는 것보다 둘 다 협력하는 게 더 나은 부담감을 주니까 죄수의 범인 게임에서는 행위자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협력함에도 불구하고 더 배신하는 지배적인 전략을 구사해서 상호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비타 게임에서는 아예 둘이 협력하는 것보다 둘 다 배신하는 게 더 나은 부담감. 그러니까 거의 뭐 증오하는 단계죠. 서로를 증오하는 단계죠. 너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않아. 너하고 협력하니 차라리 서로 배신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행위자들이 전개하는 게임이 비태한 게임이죠. 뭐 이와 같은 보상값의 구조는 남한과 북한이 뭐 전쟁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전쟁 직후거나
그러니까 서로를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뭐 주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경우겠죠. 뭐, 뭐 남한에서도 북한을 이제 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띠는 그런 사람들 또는 뭐 그런 정당들은 이런 비타협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북한도 남한을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이 현 한국의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군사 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때는 이제 남한은 이와 같은 선호를 가졌었죠. 북한을 와해 대상 그리고 없어져야 될 정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평화 체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고 또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 어떤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호 배신보다는 그 상태가 낫다. 이제 그렇게 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남한을 상대로 남한이 적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남북 간의 관계, 군사 관계나 아니면 경제 관계로서는 남한을 적화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남한의 이제 민주주의가 이미 확립됐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뭐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한다고 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뭐 이런 어 남한의 공산화를 그런 추구할 그런 집단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뭐 아주 극소수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말 그대로 친북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남한의 어떤 남한에 대한 적화예요. 그거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테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자본주의에 패배한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뭐 남한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남한을 침략해서 군사적으로 남한을 적화시킨다. 그거는 현실 불가능한 거고 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하고는 지금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런 남한에 대한 뭐 적화야욕 을 아직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뭐 이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는 뭐 많이 제시됐어요. 이제 북한은 이미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체제 유지가 목적이다. 그리고 핵 무기도 뭐 핵무기를 통해서 남한을 패망시켜서 공산화시켜야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핵 전쟁을 하는 순간 남북이 공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자구 수단이다.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런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또 그런 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그런 기존 문헌 검토를 보려면 이 이제 논문이 국가 전략 2018년에 24권 2호에 대가 실은 논문이니까 거기에 이제 북한의 이 보상값의 구조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논문을 참고하세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게임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도 당연히 맨 앞에 보상값하고 맨 나중에 보상값은 당연히 맨 앞에 뒤에 와야겠죠. 왜냐하면 맨 앞에 오는 보상값은 그러니까 가장 큰 보상값은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남한은 미국하고 군사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죠. 그러면 남한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맨 앞에가 DC가 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CD는 상대편이 배신했는데도 나는 바보처럼 협조하는 경우니까 그냥 가장 뒤에 와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CC하고 DD가 부산값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냐 그 문제인데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그런 태도에 있어서 과연 CC가 더 클까, DD가 더 클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논쟁거리인데 햇빛 정책에 의하면 북한도 상호 협조가 상호 배신보다는 더 부담값이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 배신을 하는 경우는 어, 남한은 이제 미국하고 어떤 군사력을 이제 계속 키우고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군사 훈련 또는 뭐 심지어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뭐 기습 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키우는 거죠. 남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어, 고도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죠. DD가 그렇다면은 이제 CC는 평화 유지 상태인데 과연 남북한이 평화 유지 상태에 있는 걸 원하는지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걸 원하는지 현 정부는 평화 유지를 원한다고 하니까 CC가 DD보다 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어떤 입장인가죠. CC하고 DD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현 정부는 이제 북한도 DD보다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치 상황보다는 이제 CC를 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 정부나 보수 정권이나 아니면 뭐 보수 정당 그 밖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집단들은 북한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DD가 CC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과거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까지만 해도 이제 남북한의 관계가 이와 같은 비타 게임이거나 이제 죄수의 범인 게임 둘 중에 하나고 거의 뭐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타 게임으로 생각할 경우가 더 많겠죠. 죄수의 범민 게임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붕괴되어야 될 그런 주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타협 해서 얻는 것보다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해서 어떤 그런 긴장 관계에서 또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뭐 색깔론을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도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DD가 CC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슴사냥 게임, 이와 같은 선호. 그러니까 죄수의 범민 게임과 사슴사냥 게임의 이제 중요한 차이는 여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듯이 요 차이죠. 앞에 두 개. 그러니까 뒤에 두 개는 지금 이 관계는 죄수의 범민 게임이나 사슴의 사냥 게임이나 지금 똑같죠. 근데 요게 이제 틀리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슴 사냥 게임은 이제 조건부 게임이라고 했죠. 상대가 협조하면 나도 협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가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협조할 때 내가 나도 협조하면 더 높은 보상값을 얻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했을 때 내가 배신하는 것보다 상대가 협조한다면 나도 협조하는 게 더 나은 보상값을 얻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등식을 매트릭스로 이제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는 이제 CC, 스몰 cc 그리고 여기는 CD, 여기는 DC, 여기는 DC, 그 다음에 CD, 여기는 DD,
여기는 D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기본 보상값의 구조에서 부등호 상대적인 그런 보상값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B타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협조해도 나는 배신하는 게 좋고, 그냥 가장 죄수의 범위 게임하고 중요한 차이는 상호 협조보다 상호 배신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요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비타입 게임하고 죄수의 범위 게임하고 차이는 이 두 개,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부담값의 상대적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상호 협조, 그러니까 상호 협조가 CC죠. 상호 협조 보다도 상호 배신이 더 나은 경우죠.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반대로 상호 협조가 상호 배신보다 더 낫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조 이게 이제 퍼레이토 옵티멀한 상태. 파레토 옵티멀.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상호 협조를 할 때. 근데 비타협 게임에서는 서로 배신하는 게 더 나은 결과. 그러니까 서로 협조할 이유가 없고 그냥 서로 등을 지고 사는 게 상종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호 협조보다는 상호 배신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죄수의 범위는 상호 협조가 상호 배신보다 더 낫고 이 차이죠. 비타의 게임하고 이제 죄수의 범위 게임은 그 다음에 이제 사슴 사냥 게임하고 죄수의 범위 게임은 아까도 색깔로 표시를 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앞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할 경우에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협조할 경우에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협조할 경우에 이렇게 그럴 때 남한이 협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배신하는 게 나은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죄수의 범위 게임에서는 북한이 협조할 때도 남한은 배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배신이 지배적인 전략이죠. 북한이 협조하든 배신하든 상관없이 항상 배신을 하고 심지어 북한이 협조할 때도 남한은 협조하는 것보다 협조할 때는 2를 넣고 배신하면 3을 얻으니까 이와 같은 부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처럼. 근데 사슴 사냥 게임에서는 북한이 협조한다면 남한은 조건부니까 남한도 협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의 범위 게임에서는 여기 밑줄을 긋는다면 사슴 사냥 게임에서는 여기에 밑줄을 긋게 되죠. 그리고 우측 파트는 마찬가지죠. 이 우측 파트는 북한이 배신한다면 그러면 남한도 배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북한이 배신하면 남한이 협조했을 때는 0을 얻지만 남한이 배신했을 때는 1을 얻으니까 여기다 밑줄을 그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배신할 때는 남한도 배신하는 게 낫고 죄수의 범위 게임 뿐만 아니라 사슴사냥 게임에서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북한은 죄수의 범민 게임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사슴 사냥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균형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죄수의 범민 게임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지배적인 전략이 배신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 상관없이 항상 배신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남한은 조건부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남한이 더 선호하는 전략이 달라져요. 근데 북한은 무조건적인 배신을 하면 그러면 남한은 조건부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배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한도 배신한다. 그래서 규정점은 북한은 무조건 배신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남한도 배신하는 거니까 둘 다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 협조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 게 균형점이고, 상호협조가 발생할 유일한 조건은 이 결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남북한 모두 다 사슴사냥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나마 상호협조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상호협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신뢰. 그런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신뢰는 일어나기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호 협조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언제든지 상호 배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뭐 현 정부에서도 김정은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당장에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평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뭐 종정 선언 하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해제해주고 뭐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베트남에서의 그런 미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이 다 결렬이 됐죠.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원망스러운 뭐 그런 입장을 또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군사 훈련도 뭐 그렇게 완전히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이제 말로만 그런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 편에서 민족 편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북한 개성의 그런 용연락 사무소를 이제 폭파해버리고 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더 비협조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핵시설 뭐 그리고 이제 그 핵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협조적으로 뭐 개방한다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이제 북한이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이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상호 신뢰가 이제 깨지면 또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상호 배신으로.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남한 공무원 그런 피격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상황이 좋지 않았다가 또 그냥 그 사이에 또 이제 물밑에서 뭐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친서간 교환하고 있고 이제 끝없이 이제 어떤 상호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다가도 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이렇게 상호 배신으로 돌아가고 이제 매우 불안정한 이런 상호 협조와 상호 배신의 이제 그런 반복적인 교환 과정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상대를 확신시킨다는 건 협조의 동기를 완전히 확신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남한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의 어떤 협조적인 이제 태도를 취할 경우에 그럼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반발이나 반대에 이제 부딪히기 쉽죠. 특히 한국은 가장 한국에서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남북 관계인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가 더 많죠. 근데 이제 북한에게 이제 지나치게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면 그러면 또 이제 색깔론하고 뭐 종북 이데올로기가 또 이제 동원돼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뭐 전면적인 협조나 뭐 그런 걸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제 남한에게 지나치게 협조해서 뭐핵 시설들을 다 이제 뭐 폐기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뭐 불종적이다 그런 북한의 강경파의 어떤 반발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그런 균형에 있어서 뭐 남한하고 미국하고 압도적인 그런 열세에 있는 북한이 그나마 북한을 그런 방어 체계인 뭐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바로 북한의 어떤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상호 협조와 상호 배신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균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뭐 이와 같은 상태, 상호 배신, 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보수 정권에서는 죄수의 범죄기보다는 그래서 영원히 어떤 상호적인 협조를 통한 그런 발전, 뭐 그건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상호 협조가 프로젝트 옵티멀한 상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는 상태인데 이제 보수 정권이 어, 보수 정권의 경우에 이런 프로젝트 옵티멀한 상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상호 배신이 초래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남북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죄수의 범민 게임에서 상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왜냐면 상호 협조가 프로젝트 옵티멀한 상태니까 둘 모두 다 나아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둘 모두 나아지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상 또는 처벌을 해서 두 플레이어로 하여금 협조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보상값의 구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하면 어느 정도 협조에 대한 보상을 하면 상호 협조가 도출될까요? 자 봅시다. 남한이 그러니까 죄수의 범민 게임의 경우 남한이 배신했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이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배신하면 3을 얻고 남한이 협조하면 2를 얻으니까 이 차이 3과 2의 차이는 1이 되는 거죠. 1 difference 델타는 1이 되겠죠. 델타 1은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차이 또 델타 2도 1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이 죄수의 범민 게임에서 항상 배신을 하는 이유는 배신이 항상 1만큼 북한이 협조할 때도 1만큼의 더 큰 보상값을 얻을 수가 있고 북한이 배신했을 때도 남한이 배신하면 1만큼의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남한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하려면 1보다 더 큰 보상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남한이 북한에 보상을 제공을 하죠. 북한이 남한한테 보상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한이 협조했는데 북한이 협조하면 2를 얻고 북한이 배신하면 3을 얻으니까 이 차이는 역시 1이 되고 그리고 남한이 배신했을 경우에 북한이 협조하면 0, 북한이 배신하면 1을 얻으니까 이 차이는 1이 되죠.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협조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보다 더 큰 보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보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reward라고 할 경우 R이라고 할 경우 R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협조를 할 경우에 1보다 더 큰 보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만약에 2만큼의 R을 주게 되면 그럼 이제 북한이 협조할 때는 2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협조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남한이 2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 보상값 2에다가 2를 더 주죠. 그리고 여기에도 남한이 배신했을 때 북한이 협조하면 또 2를 보상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배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처럼 부담값을 얻었을 때는 여기 부담값이 4가 되고 여기 부담값이 2가 되니까 4는 여기가 원래 3이었죠. 3이니까 3보다 크고 여기가 원래 1이니까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밑줄을 여기다 이제 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적인 전략은 협조하게 되는 거죠. 협조를 했을 때 보상을 1보다 더 큰 보상을 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처벌을 통해서도 북한을 협조로 이끌 수가 있죠. 처벌이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군사적인 제재, 완전히 여러 가지 북한에 수입되는 물건이나 상품 또는 그리고 북한의 어떤 금융 거래 그런 걸 이제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이제 처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배신을 할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처벌을 퍼니시먼트 P라고 이제 만약에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P는 무엇보다 더 커야겠어요? 1보다 더 큰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북한이 배신을 하면 기존에는 3을 얻었는데 1보다 큰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만약에 P가 P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P 값은 절대값이라고 얘기하겠네. P 절대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만큼은 처벌하는 것이죠. 3 빼기 2, 그 다음에 1 빼기 2. 그렇게 되면은 처벌을 당한 다음에 북한이 얻게 되는 배신의 보상값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게 1 이꼬르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배적인 전략이 이럴 경우에 북한은 배신하면 1을 얻는데 북한이 협조하면 2를 얻으니까 더 크고 밑에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0과 1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꺼야겠죠. 그래서 북한의 지배적인 전략은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보상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진보적인 정권은 이제 보상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권은 처벌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죠. 경제 제재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꼭 한쪽만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게 이제 큰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신을 못하게 하려면 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되냐면 이 차이값 이렇게 가만히 협조했을 때 북한은 이제 배신하는 경우 그러면 더 큰 보상값을 얻는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남한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 훈련도 하지 않고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피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합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걸 이제 매트릭스에서는 1 정도로 계산이 됐죠. 물론 이걸 더 크게 뭐 해도 되지만 어쨌든 오른쪽이 더 크다고 보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남한이 이제 배신했는데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피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협조했을 때 얻는 보상값들하고 북한이 배신했을 때 얻는 보상값들의 이 차이의 주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얻는 추가적인 보상값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상쇄시킬 정도의 더 큰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조금 전에 이 차이가 델타가 2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처벌을 해야 되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이점을 상쇄했을 정도로 큰 처벌을 한다는 건 그건 전쟁을 해서 북한을 그냥 붕괴시키는 그 정도의 처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처벌은 하게 된다면 남한도 서로 상호 공멸하는 것이죠.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에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핵무기를 포기시킬 정도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전쟁 수준의 어, 전쟁 수준에 유사한 그 정도의 막강한 처벌이기 때문에 거의 실현 불가능한 처벌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처벌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시킨다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뭐 경제 제재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북한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되기를 기다리지만 그 정도 처벌 가지고는 이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의 압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보상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건 북한이 존재할 수 있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요거를 핵무기를 포기시키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적인 건 지원을 한달지 뭐 형식적인 종전 선언을 한달지 뭐 말로 어떤 북한에 대한 위협을 없앤다거나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그 정도 보상 가지고는 안 되죠. 완벽한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이 있지 않고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의 보상,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시킬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켜야 되고 이제 북한을 어떤 재건할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 그런 뭐 전폭적인 말 그대로 퍼주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남한에서 북한의 비판적인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국민들이 반 이상인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보상만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거나 또는 처벌만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섞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과 그 다음에 처벌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만 집중하게 되면 보상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고 처벌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처벌과 보상은 배타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죠. 보상은 보완적.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국가 전략의 그 논문의 제목도 뭐냐면 음, 상호 보완적 보상과 처벌이라는 그런 제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제 그거를 내가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처벌 중심 또는 보상 중심 그런 식의 접근법을 취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걸 서로 섞어서 사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벌과 보상을 아까의 경우에는 처벌을 2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2일 했었죠.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벌을 이제 마이너스 2만큼의 처벌을 가했던 거죠. 보상은 2일 가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처벌을 2일 가하고 보상을 2일 해주면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과 처벌을 섞어서 하나 처벌만 2일 가하나 또는 보상만 2일 가하나 이거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해봅시다. 북한이 협조할 경우에 2를 보상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협조하면 2를 보상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1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보상을 1만 해줬을 때는
협조가 지배적인 전략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똑같죠. 아직 부족하죠. 북한으로 하여금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 대신 보상을 1 해주고 또 처벌을, 북한이 배신했을 때 처벌을 1을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2가 되고 0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그러니까 3과 2, 1과 0. 그래서 북한은 협조를 했을 때 더 큰 보상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상과 처벌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서 한쪽만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이걸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처벌만으로 북한을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전쟁 수준의 엄청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또 보상만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또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처벌과 보상을 섞어서 하죠. 한쪽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했을 경우에, 게임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처벌이 가능하죠. 뭐 게임을 못하게, 컴퓨터를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체벌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처벌이 있고, 또 이제 보상은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성적을 얻으면 이제 보상을 주는 방식이 있죠. 뭐 게임 시간을 늘려준달지, 아니면 뭐 용돈을 더 준달지,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 역시도 처벌과 보상을 섞어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을 하느라고 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게임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 게임을 덜 하고 성적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게임 시간을 늘려주고 뭐 그밖에 용돈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 대상이 처벌받았을 때 결과하고 그 다음에 보상받았을 때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처벌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의 처벌을 받고, 보상받았을 때는 1만큼의 보상을 주면, 그러면은 이 차이는 2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처벌을 받았을 때 결과하고 보상을 받았을 때 결과가 2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처벌과 보상을 섞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서 성적이 올라가면 보상을 2를 내주고, 이 차이가 2이고, 또는 현재 상태가 있으면 처벌을 해서 현재 상태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게임을 못하게 한다거나 용돈을 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도 굉장히 반발이 강해지고, 또 이 경우에는 보상만 줬을 경우에는 애들이 말하자면 스포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보상에 대한 그런 값어치, 기대값 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처벌과 보상을 섞어서 할 때는 보상을 받을 때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안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이론적인 생각보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북한에 대한 태도가 비타협적인, 북한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상호 협조를 이끌어낼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끌어낼 동기가 없고, 가장 좋은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상호 배신이기 때문에 아예 뭐 이와 같이 보상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처벌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과연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뭐 여러 일자리 문제도 있고, 어떤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잠재력,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한계인데,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만약에 북한도 협조를 원한다면 상호 협조의 평화적인 상태가 남한한테 더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뭐 보상을 해주고 잘해준다는 게 북한이 좋아서 뭐 퍼줘서 어떤 그리고 같은 민족 물론 당연히 같은 민족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앙민 중에서 이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같은 한민족이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북한을 뭐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시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적인 시각에서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때 남한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안정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번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런 보상값의 구조 그리고 이제 게임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 북한을 상대로 이제 다른 전략, 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